안녕하십니까. 저는 널스케이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추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널스케이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 또 도움 받고 싶으셨던 점, 여러 가지 면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 몫으로 흡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의료관광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셨던 점, 질문하셨던 점도 많을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지식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더불어 강사님들께서 과정 등을 설명을 잘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기본 소양을 쌓으시고 또 능력과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능력도 향상하시고 소양도 함양하시는 시간을 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의료관광이 무엇인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초기 도입 단계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국부 창출을 통해서 국부 창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식경제부나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서 그동안 논란만 많이 되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2009년 1월 20일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이 제외, 동포,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 한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형 병원, 또 국내의 중소형 병원, 또 개인 병원, 로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각계각층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경증 환자에 따라서 의료관광에 대한 게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 처한 현실, 또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의료관광을 좀 더 다르게 도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디네이터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소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환자와 같이 호흡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 진정한 의료관광이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4월 초 정도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국내 의료기관 및 신문사 등에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많이 해서 저도 참가를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의 분들이나 아니면 에이전시 분들, 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코디네이터 좋다, 정말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 정말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고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과정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내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각 세션을 4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4가지 섹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입니다. 도대체 의료관광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마케팅도 하시고 상품 기획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뭔가 전략과 전술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디컬 투어리즘,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치료 혹은 육체적인 아름다운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관광의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의료관광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개념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굿 리치라는 학자가 1993년에 얘기하기에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시설과 일반적인 관광시설이 결합된 곳을 홍보함으로써 관광시설과 목적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시도를 하는 게 의료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들리크라는 학자는 1996년도에 헬스케어 투어리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건강 리조트와 건강 치료, 여러 가지 치료에서부터 건강과 휴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문을 하는 것을 메디컬 투어리즘이다,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라우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건강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레저 활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약간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요. 수술과 기타 다른 어떤 형태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도와 2000년도의 개념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1990년도 같은 경우는 휴양과 그리고 헬스케어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2000년에 등장한 학자 입에서는 수술과 기타 어떤 형태의 전문적인 치료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관광을 상품화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수한 보건 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보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사업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아울러 외국인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국가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학자 중에서 2006년에 조형구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위스 로잔에 있는 클리닉 드 라프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프라리 클리닉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줄여서 CLP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유형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그곳의 예를 들었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라프라리 클리닉 같은 경우는 스위스 퍼펙션 를 받은 3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 퍼펙션 같은 경우는 시계, 그리고 칼, 그리고 라프라리라는 그 화장품 클리닉이 스위스 퍼펙션 나라에서 공정한 기관인데요. 이곳을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휴양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아주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케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부 단위로 아니면 개인 단위로 많이들 오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요, 강이 있고, 스위스 굉장히 아름답죠? 산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된 호텔과 같은 형태의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스텝과 그리고 장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요. 2인이 일주일 머무는 기준에 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물론 헬스케어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먹는 거 조절해주고요. 칼로리나 그 사람의 형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에 맞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음식도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요. 본인이 또 원하는 음식을 또 드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요가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쉬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의료 관광을 누리는 게 라프라리 클리닉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오면서 그것도 과거의 휴양의 개념에서 뭐 치과 치료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피부과 치료 이런 식의 치료 등이 도입돼서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약간 휴양의 개념이 강했다면 이제는 휴양뿐만 아니라 특수한 치료도 할 수 있는 곳의 개념으로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의료관광의 기원 같은 경우는요,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휴양을 위해서 온천이나 근처 강 등에서 여행을 하는 거에서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 로마 지역의 로마인들이 근처에 지금의 프랑스죠, 갈릴리 지방이나 이런 환경 좋은 곳,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해서 뭔가 휴양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의료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6가지, 5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Rest Seeker 해서 휴양을 겸비한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Essential Seeker,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얻고자 여행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Affordable Healthcare Seeker 해서 본국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액의 비용 때문에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구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보험이 대부분인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진료비를 내야지만 의료 서비스를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국의 의료 서비스가 고액의 비용이기 때문에 국내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건강검진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미국에 사는 거면은 10분의 1 비용으로 관광도 할 수 있고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한국으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국에서 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런 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대표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리티 시커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의료 서비스가 낙후되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자료를 국제적인 명성 혹은 인증을 가지고 있는 해외 병원으로 가는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동 지역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많죠. 부유하신 분들이 국내의 자국 서비스에 대해서 믿음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디컬 그런 센터 아카데미를 짓기 위해서 존스 홉킨스나 아니면 MD 앤더슨, 하버드 같은 유명한 대학 병원들을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지만 아직 유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고객들은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헬스케어 시커 같은 경우는 의료 비용 및 부대 비용이 매우 비싼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해서 해외로 나가는 계층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라프라리 클리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내가 좀 더 부대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거기에 맞는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를 받고 싶다 하셨을 때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정도의 의료 관광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설명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실정은 어느 유형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거 개념하고 약간 달라진 게 과거에는 그냥 관광, 휴양 이런 개념이 강했다면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레저 서비스나 문화 활동들도 고려해서 신개념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광의 개념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나 휴양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레저와 문화 활동입니다. 즉 고객들이 움직일 때 의료 관광 같은 경우도 그 나라의 문화나 뭔가 더 그들 안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료 수준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비슷한 흐름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너무너무 한 진료를 잘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움직이실 때 외국인 환자들도 의료 서비스, 휴양 조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의료관광 발전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교육, 연구, 개발 분야, 전문적인 치료 분야, 상업적인 치료 분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연구, 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개발, 다국적 기업 연구기관의 유치, 의료, 생명공학, 벤처 육성 등을 가지고 있고요. 교배, 메디컬 센터나 IMD 센터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싱가포르이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외국계 제약회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유치하고 있죠. 네, 전문적 치료 같은 경우는 난치병, 프리미엄을 치료로 하는 유형입니다. 최고의 의료 수준, 해외로부터 진료 의뢰, 해외 의사 연수, 해외 네트워크, 의료 세미나 등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이고요. 메이오 클리닉이나 MD 앤더슨, PIM 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업적 치료 같은 경우는 성형, 미용, 기본적인 수술 등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관광 및 휴양 연계, 해외 마케팅 에이전시, 국내 관광업계 등이 많이 상업적 치료 분야의 발전 유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태국, 인도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 관광 발전의 유형은 연구를 많이 하는 파트냐, 아니면은 내가 전문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뭐 중증 치료 같은 경우는 암 치료나 아니면 난치병 치료 같은 경우, 아니면 상업적인 치료, 성형이나 미용이나 이런 쪽 치료가 우선이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진 유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좀 더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할 텐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관광 종합 검진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온라인 상담이나 이런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좀 더 많이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언론 기관을 통해서도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형, 미용, 관광 상품 등이 주가 되고 있는 성형이나 미용이나 헤어나 스파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한 관광 상품들이 있고요. 주로 이거는 개별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형 의료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신흥 계층,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휴양형 관광이 많이 하는데요.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는 것은 1948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것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놓은 그런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세대들을 저희는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겨울 연가에 열광하는 여성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성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마 이렇게 쇼핑을 많이 다니시는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단카이 세대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류 의료 관광 상품 등도 있습니다. 대장금 한방 헬스케어 투어,
그리고 한류스타와 연계한 성형 미용 상품 등이 있는데요. 관광공사에서도 뭐 상해 같은 경우는 미스 홍콩 출신 이런 분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한류에 대한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한약을 한방 주스, 왜냐하면 팩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번씩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의원들이 또 주된 상품으로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한류를 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형 미인이 아시아형 미인이라고 해서 서양도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상품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태국, 인도 이런 국가들은 의료관광을 국가적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메디슨 센터 등을 아예 국내외를 아우르는 국가센터에서 아예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국내외 에이전시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두바이, 그리고 헝가리 이런 곳들도 이제 국가 사업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1월 21일 날 이명박 정부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꼽으면서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 수준 및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인 장기의식, 위암 및 성형, 그리고 경증인 성형 미용, 한방, 건강검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진국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미국 미용, 성형 분야는 평균 기술 수준이 미국이 100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90점까지는 가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2006년 자료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가격 경쟁이 있어서 선진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처치 기술이나 처치술이나 수술비는 미국 대비 10분의 1 정도의 비용, 일본 대비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의료관광이라는 이런 커다란 이슈가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떠한 이력에 따라서 의료관광이라는 게 이해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이해, 국내 의료관광 시장의 이해, 둘 다 알아야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처해 있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떻게 나가 있고 선진국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